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마지막이죠. 사수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헷갈리는 지문들, 그다음에 최신 선례들, 어려운 부분들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풀어봐야 돼요. 맨날 보던 기출 지문 말고 새로운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저번 주 6월 24일인가요? 6월 24일 날 시험 봤던 서기보 25문제 가져왔습니다. 지문이 법무사하고 좀 달라요, 성향이. 여기는 좀 지문이 까다로워요. 법무사는 길어서 힘들고 서기보는 짧은데 우리가 알듯 말듯한 알쏭달쏭한 지문들이 앞쪽으로 쫙 배치가 됐습니다. 25문제인데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이 자료하고 사무관 승진 10문제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래요. 1번 가볼게요. 부지런히 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가 상속 등기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상속세 신고예요. 돌아가신 날에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민법 187조라고 했죠.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주의를 취하지 않습니다. 민법 186조 성립 요건주의예요. 성립이에요. 성립.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아니죠.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 변동이 생기죠. 앞쪽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거 맞는데 앞쪽에 첫 번째 줄이 틀린 거예요. 대항 요건주의라는 게 틀린 겁니다. 3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가요?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존속 요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불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그 추정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4번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등기의 공신력 부정이죠. 공신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여기에 괴리 현상에 일어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번요. 건물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첫 번째 줄 보시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다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정착성이 눈에 보이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 즉 외기분단성이 눈에 보이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정착, 두 번째 외기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걸 갖췄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건물 이외에 독립된 정착물은 임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건물은 뭡니까? 정착에서 우리가 건물 등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임목 등기는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3번 한 개의 건축물 대장의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된 태비사, 차규사 등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 부속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 특례법상 요건인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들 민법 할 때 앞에 시험 문제 푸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죠? 안 풀었죠?
일찍 오세요. 시험장에 요딴 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못 들어와요. 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네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증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47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공용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못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할 수 있다.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토지 분필 합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우리 3번은 조문이에요. 예, 3번은 부동산 특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법 38조 합필 등기 특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토지 합필 특례의 38조 1항, 2항은 분명히 조문을 잘 봐라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8조 여기 1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번이에요. 1번 보죠. 1필 토지 일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용의권 등기가 되어 있대요. 부동산 특정 일부에 분필하게 되면 이 용의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제출하라고요? 권리가 존속할 토지에 표시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고 그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라. 그럼 부동산 전체 용의권이 있다면요. 필요가 없겠죠. 예, 잘 보세요. 토지 분필 등기를 할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쪽에 지금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이쪽 부분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용의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필 등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이쪽에 있는지 신청 정보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확인서? 이 전세권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갑토지에 분필되고 난 다음에 갑토지에 있을 것인지 을토지에 배치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요. 합필하고자 하는 갑토지와 을토지에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다. 이거 무슨 저당권이에요? 창설적 공동저당. 합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합필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전체에 저당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되겠죠.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37조 1항에 있는 이야기. 3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끊고요. 토지 합병 절차를 마쳤다는 건 뭡니까? 대장이 하나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말이에요.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들은 합필 후 토지를 뭘로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청 정보에다가 뭘 제공해야 됩니까? 공유로 하면 뭐가 필요해요? 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뭐가 필요해요? 지분을 신청서에 쓰면은 등기관이 그대로 100% 믿을까요? 안 믿죠. 그래서 뭘 돼요? 소유자의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 같은 거 다 제출한다고 합필 특례에 관해서 조문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요. 4번은 갑토지하고 지금 을토지를 합병한대요. 그쵸? 문장을 잘 보세요. 갑토지에는 지상권 설정, 을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갑하고 을을 합필을 하게 되면 합필 등기할 수 있죠. 그쵸? 그 대신 지상권이 어디에 존속하는지 그 다음에 전세권이 어디에 존속하는지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예, 갑토지 그 면적에 그대로 남아있게끔 등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이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건 법무사 지문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예,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2번, 4번 이런 표현들 조심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갑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 1번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자. 자,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쵸?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보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머릿속에 누가 원시 취득한 물권자. 그쵸? 소유권을 취득한. 예, 물권 행위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그 채권 행위로 채권자는 안 돼요. 자, 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누구로? 먼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번요. 특정 유증이 나와요.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 자, 특정 유증하고 포괄 유증의 차이는 뭐죠? 특정 유증은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포괄 유증은요,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증의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그쵸? 자신의 명의로 못해요. 일단 누구 앞으로? 망자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등기된 부동산의 유증과 미등기된 상태의 그 유증은 좀 달라요. 표현을 좀 잘 봐주시고 제가 최종 마무리에도 표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3번 판결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은 반드시 확인 판결일 필요는 없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4항에 나오는 판결과 법 65조 2호에 나오는 판결은 완전히 달라요. 자, 뭐가 필요하대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도 그 이유, 즉 판결 이유 중에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것이면 가능하다. 자, 이 판결을 우리가 보존 등기하려면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 보존 등기하게 되면 표제부 하나 만들고요. 갑구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판결은 뭐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거예요? 갑구의 소유권자입니다. 이것만 증명을 하는 거죠. 이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증명서는 별도예요. 그쵸? 그걸 잘 기억하라고 제가 보존 등기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판결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은 절대로 되지 못하고 뭐다? 소유자임을 확정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자입니다 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상의 매도인은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죠.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면 판결과 상관없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판결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번과 4번은 소유자입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그 다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갑니다. 청산법인이 나왔어요. 청산법인은 머릿속에 누가 대표자예요? 청산인은 누가 대표자예요? 청산인. 그쵸? 그러면 법인 등기 기록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청산인 선임 등기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법인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되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1번 파산이 종료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추가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을 한다. 무엇 때문에 청산법인으로 존속을 하는 거죠? 아직 남았다잖아요. 자녀 재산이 있고 파산해서 다 했는데 자녀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누구의 명의로 바꿔야 돼요?
청산법인 명의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팔고 다 없애질 거 아니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파산 종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거는 뭐다? 예, 이거는 청산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요.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광행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패스, 세모 모르겠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뭘 골머리 할 필요 없어요. 패스, 세모. 동그라미 2번요. 됐고요. 3번 해상간주 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록이 폐쇄가 되지 않은 회사. 등기기록이 폐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등기기록이 폐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법인 등기기록이 폐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인 등기록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네요.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뭐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 해상간주법인이 뭐래요? 등기의무자이고 법인 등기기록은 살아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산 당시에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죠? 아니, 청산인과 이사는 완전히 자격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동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청산인이 곧 이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왜 대표권이 없어요, 이사는. 따라서 청산인 선임 등기를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 청산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다? 청산인. 이사는 아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3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법인 등기록이 폐쇄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법인 등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등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등기 권리자가 되면 앞쪽에 법인 등기록이 폐쇄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시켜야 돼요. 무엇을 부활을 시킨다? 법인 등기록을 부활을 시켜야 돼요.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관계치 않고 청산법인 등기록을 부활을 한 다음에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청산법인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6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요. 옳은 것. 이거는 저랑 같이 두 문자 하신 분들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의료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에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제가 의시된다고 했죠? 의료법인은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시도지사 허가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1번은? 취득하는 경우에는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가 언제 주무관청 허가서가 문제된다고 했어요? 처분할 때. 근데 1번에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만일에 저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2번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이건 뭡니까? 사립학교에는 기본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2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사, 교지. 이건 뭡니까?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거예요. 교육용 기본재산. 경영자 개인 명의로 하더라도 뭐합니까? 이거 처분행위 못하죠.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의가. 학교 법인 재산은 학교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학교 재산이요. 학교 재산. 첫 번째 사립학교는 누구 이름으로? 경영자. 사립학교 경영자면 누구예요? 설립자 이름으로. 국립학교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소유자 국. 공립학교면 소유자 서울특별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립학교면은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필요가 없고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 안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대학교 생각하시면 제일 빠르다고. 지방대학교 폐교를 해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기세 못 내도 가압류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부동산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강제경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민사집행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수익용 기부재산은요? 수익용 기부재산은 당연히 매각도 되고 다 하죠. 3번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를 하여 전통사찰 밑줄 양도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누구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죠. 제가 이거 두 문자 따드렸죠. 전문양 여담씨 이제 와서 저랑 두 문자 따시면 곤란해요. 그쵸? 다 와가지고 전통사찰은 양도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대여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누구의 허가요? 시도지사 허가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번요. 민법상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 아니라. 자, 사단법인 소유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필요가 없죠. 누가 처분행위할 때 사단법인이 아니라 누가요? 민법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는 경우 두 문자 잘 생각해 보시고 7번 갑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1번. 1번에 보시면 자, 우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첫 번째 생각할 거 뭐라고 써요, 제가? 재결서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재결서의 등기무자, 재결서에 있는 등기고리자는 누구라고 써요? 재결 당시의 소유자, 재결 당시의 사업시행자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FM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피상속인 명에서 상속인 명의 갔다가 사업시행자 명의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이 소유권 이전이지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시취득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할 때 직권말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기부 지문에 그것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직권말소 하는데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은 왜 직권말소를 하죠?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제 개인톡으로. 그러면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등기관은 뭐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용의권에서 오늘 배울 게 하나 있고요. 그것 빼고는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실체법상 그것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시취득이라고 했어요. 원시취득. 그 원시취득이면 원칙적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토지 등기로 싹 다 폐쇄를 하고 새롭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등기로 어떻게 재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든 없든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든 말든 모두 다 직권 말소된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X. 고시 후 재결 전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밑줄 딱 치셔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재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라여 재결이 이루어진 때는 자, 아까 재결서에 누구 이름? 재결 당시의 소유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재결 경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결 경정 절차를 밟아 변동 후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상속이라면요. 상속은 재결 경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특정 승계일 때는 재결 경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포괄 승계인 경우는 재결 경정이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수용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상대로요? 재결 당시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재결 경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결 당시의 소유자가 이미 재결서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권말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직권말소 대상 아니에요. 수용 개시일 이전의 소유권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3번 수용 재결이 있은 후 재결이 있은 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서에 공탁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경정 없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1번과 3번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3번처럼 재결 후에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는지 어느 경우에 재결 경정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4번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지금 무슨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거예요? 수용 등기를 말소하겠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규정이 없다고 했죠. 말소 등기. 그래서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끊고요. 이에 의해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관은 토지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어떻게? 직권으로 회복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아까 제가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직권 말소 때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수용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어떻게 회복? 직권으로 회복.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1번 그 다음에 4번은 굉장히 제가 최신 선례하면서 강조했던 선례예요. 예, 1번, 4번은 이거 올해 사무관 승진 시험에도 이 부분이 1번이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4번은 요즘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4번이 급행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최신 선례 강의하면서 첫 번째가 동그라미 4번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 최신 선례 첫 번째 게. 1번 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 임차권 올해 꼭 준비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민법, 등기법, 민사집행 가리지 말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신문 안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책만 본다고 여러분이 합격하지 않아요. 2차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봐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핫 이슈가 뭔지. 세상과 담을 쌓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1번 갑니다.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 명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다. 자, 첫 번째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 설정. 그쵸? 순위번호 2번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 임차권 등기. 문제는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받아주나요? 동일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무슨 날짜하고 무슨 날짜. 이 전세권의 접수일자와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그 날짜를 비교해서 2번 순위로 앉혀줄 거냐 말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의미가 틀렸어요.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 그럼 동일인이면 수리? 그건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4번 보죠.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차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에 따라 사망자를 상대로 저희가 액션 못하니까 임차인 누구를 상대로 당해 계약에 기해서 망갑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 집행법원에서 인용한 건 맞아요. 근데 촉탁서엔 누구 이름? 상속인 이름. 등기기록은 망자 부동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핫 이슈니까 꼭 봐라 이렇게 했죠. 상속등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죠. 이 원인행위는 누구랑 한 거예요? 원인행위는 피상속인가 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 가처분에서도 이거 있었잖아요. 가처분에서도 피상속인과 원인행위를 했다. 상속인과 원인행위를 했다. 소유권 등기 명의는 피상속인 명의다. 어떤 경우는 대위로 상속 등기하고 가고 어떤 거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고. 지금 원인행위 누구랑 했다고요? 피상속인과. 거기에 맞추면 딱딱딱 맞죠. 가압류는 어떻게 돼요? 가압류는 누구와 원인행위를 했는지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뭐부터? 대위 상속 등기하고 가압류 치잖아요. 압류는요. 압류는 법 96조가 있어요. 대위로 상속 등기할 수 있다는 조문. 아까 수용은 어떻게 했어요? 대위로 상속 등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그 다음 2번 갈게요.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자, 그러면 2번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 촉탁 오면 보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아니라고 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되든 대위로 또는 신청으로 보존 등기가 되든 보존 등기 말소는 어떻게?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 말소 또는 판결받아서 말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는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인이 등기소에 신청한 사건이 아니죠. 앞에 직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주택 임차권 등기는요?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난 다음에 주택 임차권 이전 등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용의권이 아니라 뭐예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야기고 요것은 뭡니까? 등기 명인이 등기소에다 신청한 사건이 아니라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잖아요. 촉탁. 나눠서 그러면 뭐만 합니까? 보존 등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뭐만 통지해요?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사실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 후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등기 촉탁세 전 소유자를 등기무자 밑줄 쳐야 되겠죠? 촉탁세에 누구를요? 전 소유자를 등기 명의로 잡았다. 등기는요, 현재 소유자. 촉탁서와 등기록에 등기무자 표시가 다르면 몇 호? 7호로 각하. 요거 각하 안 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가압류 있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전 소유자 해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할 때 미리 등기록에 선빵 날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거 잘 생각하면서 3번 가압류, 강제경매, 근저당, 임의경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무자는 누구예요? 등기무자 누구예요? 수탁자.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무자를 위탁자로 잡고 들어오는 건 등기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뭐 있어요? 이미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신탁 등기 마쳤을 때는 등기무자를 누구로 잡아도 위탁자로 잡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들어와도 오케이 수리. 똑같은 원리. 선빵 때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왜 했겠어요? 돈 들여서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왜 했겠어요? 근저당을. 제정신이 아니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9번 갑니다.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몇이고 2번 좀 보세요. 2번. 등기록을 편성할 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록을 개설하는 건 맞죠? 예. 10개 동에 만일에 10개 동이 만 세대는 좀 많은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10개 동에 만 세대다.
그러면 등기록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동에 만 세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등기록이? 10개. 10개. 그쵸? 10개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이 3번요. 등기록을 개설을 할 때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1동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동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전유 부분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10개 동에 만 세대라고 했어요. 10개 동에 만 세대다. 만이래. 10개 동에 만 세대다. 그러면 등기록은 몇 개? 10개. 부동산 고유 번호는 몇 개? 만 개.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4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2번, 3번, 4번 묶어서 한꺼번에 볼 것. 그럼 101호만 빼면 101호에 대한 거 뭐예요? 1동 건물 표제부, 101호에 관한 표제부, 101호에 대한 갑구, 을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번요. 10번에 거기를 쭉 잘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뉴욕주에 속으시면 안 되죠. 미국 사람이에요? 재외국민이에요? 재외국민이에요. 재외국민. 자, 미국 뉴욕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재외국민이구나. 자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밑줄 짝. 이 재외국민이 뭐다? 등기 의무자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A에게. 이 사람은 뭐예요? 수임인. 무엇을 위임했다? 처분 권한을 수여하고. 그러면 처분임장에다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고 저 서울 서초구가 있는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답니까? 수여를 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간인 뉴욕 영사관을 방문하여 처분 위임장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았다. 영사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뭐합니까? 인감증명 필요해요? 필요 없죠? 안 내도 되죠? 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A가 갑을 대리하여, 즉 수임인이 갑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수임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와, 법무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2차로 오면 케이스예요, 케이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에만 케이스 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공탁에만 케이스 내는 거 아니에요. 등기법도 나올 때 됐어요, 사실은. 이거에서 판단해서 지금 재외국민이 수임인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을 했고 처분 위임장에다가 재외공간의 인증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지금 나온 겁니다. 1번 A는 갑의 대리인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그쵸?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2번 뉴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처분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 갑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옳은 지문. 3번 A가 등기 신청 위임장에 A의 인감을 날인하고 수임인이 인감하는 거 맞죠? 인감 날인 맞죠? 예, 법무사 사무실에 누가 왔어요? 갑이 온 거예요? A가 온 거예요? A가 왔으니까 A가 인감증명을 찍고 인감도장 찍고 A가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게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게 틀렸어요. A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가져온다면 누구 거? 갑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뭘 한다?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갑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4번 해설 좀 가보세요. 이거 예전에 서기보에서 이런 지문이 있어요. 상속재산분할 재외국민이 재외공간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랬을 때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요거 가보죠. 4번 해설 보세요. 4번 해설이 좀 길어요.
자, 규칙 60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사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몇 호예요 그러면? 1호다. 따라서 재외국민 갑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등기소에 제공을 한다. 4번의 첫 번째 줄이 키워드예요. 재외국민이 규칙 60조 1항 1호부터 3호에 관한 사건이면 뭐다? 무조건 인감증명은 가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뭘 갖고 와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내라. 그러면 1항 1호가 아니라 1항의 4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거라면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다. 그러면요. 인증받도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필요가 없다. 1호부터 3호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죠. 문제 11번 봐요. 도정법이 나왔어요. 도정법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도정법. 도정법은 올해 핫 이슈라고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항상 핫 이슈예요. 공부만 하시지만 실제 나가보면 돈이 있는 곳에 법무사 문제가 있고 법무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뭡니까? 재개발은 뭐예요? 도로까지 싹 다 뒤집는 것. 재건축은 도로는 놔두고 건물만. 그쵸? 건물만. 핫 이슈잖아요, 요즘에. 자, 도정법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전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 새로 재생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부동산에 관한 대장하고 등기록은 다 어떻게 합니까? 폐쇄 절차가 있고, 그쵸? 새롭게 조성된 부동산에 관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대장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등기록이 새롭게 개설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절차 잘 도정법 절차 어떻게 돼요? 수용 절차, 도정법, 도산 절차는 외워두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도정법 절차 어떻게 돼요? 고시, 인가, 계획부터 나오죠. 계획, 인가, 고시, 그 다음에 등기 이런 순서로 가셔야 돼요. 자, 1번 보죠. 인가후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인가후. 정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해당 등기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계획인가 고시예요. 지금 보시면 어디서부터 대위, 제가 이랬잖아요. 고시부를 잘 생각해라. 고시부터는 뭐예요? 올스탑이라고 했잖아요. 올스탑. 어떠한 등기도 할 수가 없다. 여기 등기 들어갈 때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 요 사회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안 되고 표시에 관한 등기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인가 후 고시 전에는요. 여기서는 대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누가? 사업시행자가.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 할 거예요.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는 여기에 나오는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는 증명서면 다 어떻게 여기다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표로 그려드렸죠.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좀 몇 개 우리가 기억해 줍시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종전에 있던 거 싹 다 말소 절차, 새롭게 조성된 거는 보존 등기하면서 종전 부동산에 있던 각종 권리 등기는 어떻게? 삽으로 떠서 갖다 붙이는 것처럼 신청하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돈 되는 곳을 왜 공부를 안 하고 있죠? 나중에 가시면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질문 많이 오니까, 상담 많이 오니까 절차라도 알고 계셔야죠. 아, 대충 어디쯤이구나. 대충 어디쯤인지도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인가 후라고 했잖아요. 인가 후 여기다에는 뭐다? 대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럼 뭘 갖고 와야 돼요? 인가 증명서 들고 가야 되겠죠. 인가 증명서. 2번 이전 고시에 따른 새로운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새로운 건축시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새로운 건축시설에 대해서 뭐 한대요? 보존 등기. 그럼 뒤에 나오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전 등기는 어디에 있던 담보권이에요, 이거? 신축 건물에 있는 담보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종전에 있던, 그쵸? 종전 부동산에 있던 그런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때는 건축시설에 관해서 동일한 신청서로, 이 말은 뭡니까? 일괄 신청을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전부 다 촉탁 일괄 신청에 여기서 자 가로 구분 건물의 경우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됐죠. 우리 자 부동산 등기법 46조 1항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정법에서는 법 46조 1항 적용 안 돼요. 직권보존 등기 적용 안 돼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지? 다시 보시면 돼요. 사실 잘 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하지 않는다. 옆에다 써주세요. 또 여기 뭐예요? 직권 보존 등기도 X. 4번 보세요. 4번. 고시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전 고시 통지가 온대요. 어디로? 등기소에. 그럼 부전지 표시가 됐으면 종전 토지의 박스, 종전 토지에 관한 무슨 등기요? 권리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지만 무슨 등기도 안 된다? 표시에 관한 등기도 안 된다.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올스탑이라고요. 여기 올스탑. 여기 올스탑 구간이라고요. 1번, 4번 연결해서 잘 볼 거 어느 시점인지. 동그라미 3번요. 건축시설의 이전고시 받은 자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럼 선순위 가등기라는 건 뭡니까? 자,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전고시가 있어서요. 현재 소유자한테 새로운 건물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보존등기는 원칙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전고시 받은 사람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까? 가등기권자가 나가 떨어지니 누구 명의로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해줘야 돼요? 간 명의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등기가 살아있죠.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예, 현재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게 맞아요. 종전부동산에 있는 거. 그렇지만 여기 앞쪽에 가등기가 있으면 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등기만 떠갖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보존등기가 있어요. 뭐 가등기라지.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먼저 보존등기 한다? 얘 이름으로 하고 요거 살리고 얘가 이전고시에 따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잘 보세요. 건축시설에 이전고시 받은 자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전고시 받는 자만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을명의로는 못한다. 따라서 신청정보에는 선순위 가등기 목적이 된 소유권 등기 명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선순위 가등기. 그래서 갑명의로 무슨 등기 한다고 돼 있어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고시 받은 자 명의로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게요. 12번 부동산 멸실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가 너무 자주 보죠. 건물 멸실 등기할 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경영 뭐예요? 할 필요 없죠. 그 대신 뭐만 내면 돼요? 증명서면은 내고 생략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번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사실이 키워드는 그거예요.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있으면 동의라든가 통지는 의미가 없겠죠. 3번 여러분이 보시고 4번도 여러분이 보시고 전부 다 조문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